저는 지금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 하면 넉넉한 인심, 또 덤으로 준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직접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 상인분들의 인정이 그렇게 철철 넘치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인정이 넘치는 곳에서 만남의 정석에 만나볼 그 주인공은요, 바로 서울시 전 의장을 역임했던 허광태 의원님이십니다. 자,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 스토리,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직접 만나서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영상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하루하루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엔 의정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의정보를 들고 상가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시장과 공원과 다양하게 다니면서 주민들과 의정 보고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요즘엔 의정 보고로 주민들과 많이 만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이시죠? 진안이신데 토끼하고 발 맞추던 산골. 그쪽에서는 어떻게 오래 사셨나요? 아니면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진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를 서울로 유학을 하게. 나름대로 그러면 교육에 대한 뭔가 있어서 올라오신 건가요? 아니면 집안 자체가 이사를 오신 건가요?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 가셨어요. 교표 생활하시다가 적보 서울 그래요. 가시고. 아버지께서 교사셨죠. 아버지는 그런 얘기도 하시대요. 이 시골보다는 도시 가서 아들을 키워야 그래도 더 나게 키울 수 있다 뭐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교육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자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남달랐을 것 같았는데 좀 많이 좀 이렇게 압박을 하시거나 공부해라 막 그런 건 않으셨었어요? 아버지 기억은 제가 방학 때 되면 내려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통지표 내놔봐라. 그래가지고 야단 맞고 종아리 맞고. 네, 이번에는 그 만남의 정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하시면 우리 그 초대하신 분의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질문 한 3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 차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뜯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예, 궁금하시죠? 짜자잔. 만남의 정석. 자, 의원님 궁금합니다. 네. 자, 궁금합니다. 1, 2, 3가 있는데 3개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그 노래를 썩 잘하신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사실인가인지 아닌가를 지금 이제 한번 좀 판가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노인잔치에 가면 꼭 대표 가수로 활동을 하신다고 이게 참 맞는 말씀이신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가수는 아니고요. 네, 그래요? 제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시고 특히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수 못지 않다고 그래요? 앙콜이 나오고 박수가 많이 나와요. 주로 어떤 노래를 좀 부르시는데요? 요즘에 부르는 노래는 고장난 벽시계. 고장난 벽시계. 그 가수가 누구죠? 나훈아. 나훈아. 고장난 벽시계라고 인생을 이제 인생을 비유해가지고 한 노래인데 거의 그걸 요즘에 노인잔치 가는 곳마다 그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잔치 가면은 뭐 그냥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오잖아요. 그 소개하고 인사말하고 내빈들 다 하다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밥상 앞에 놓고 잘 너무 길어 행사 그쵸? 그리고 또 너무 본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잔치니까는 잔치답게 가서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기로 결심을 해서 노래를 고장난 벽시계. 고장난 벽시계. 이 영화에 나왔으니까 뭐 한번 불러보고 한번 가볼까요? 고장난 벽시계? 고장난 벽시계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 이게? 네? 아니면 뭐 정 생각이 안 나시면 세워라 너는 어찌 이 노래방 때문에 가사가 생각이 나요.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척하고 있느냐. 아, 잘하시네요. 그렇지. 예. 이어야죠. 나를 두고. 가사가. 가사가. 아, 근데 이 가사가 생각이 안 나지만 이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 끝날 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딱 그 이렇게 정갈 있게 딱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잘 꺾어지지. 그러니까 이 꺾는 거 이렇게 딱 보니까 노래를 뭐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어르신들이. 두 번째 한번 질문 가볼게요. 짜자잔. 정치인은 내 운명. 네.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게 된 그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언제? 그 시골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죠. 네. 국회의원은 옆에도 예. 거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해 왔는데 제가 중학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 시골 학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난해 국회의원이 누구였냐면 전휴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지금은 자꾸하셨는데 그분께서 우리 안천 중학교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3일 전부터 뭐 유리창 닦고 청소하고 막 의원님 오신다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오는데 전교생이 다 나와가지고 도열해가지고 정문에서부터 교무실까지 도열해서 섰어요. 그때만 해도 대단히 권위적이었죠. 그때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정문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대표로 일단. 대표로. 그리고 양쪽으로 도열해서 학생들 쭉 서서 박수 칠 준비라고. 그때 기다리면서 촉촉하니 기다리고 있는데 까만 세단이 와가지고. 야, 일단 거기 일단 딱 내리는. 그렇지, 그런 차도 없는데. 그때 비서가 내려서 문을 열어줘서 나오는 그 모습. 최고죠, 뭐. 도무도 당당하면서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배지를 보면서 하얗게 서울 사람이라 하얀지 모르겠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이야 멋있다. 나도 이런 멋진 사람으로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짜자잔. 인생의 가장 큰 역경.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는 외모로 봐서나 이렇게 보면 인생에 대한 역경은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역경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요? 표현할 만한 건 고비라고. 고비들은 있었죠. 어떤 고비였어요? 어린 시절에 성장했을 때하고는 좀 부유하게. 잘하셨고. 서울에 와서 오니까 아버지 집이 답심리요. 동대문구 답심리. 그 능동으로 가는 뚝이 있어요. 그 뚝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서울에. 왜 그랬지? 이제 사업하다가.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관심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하다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사업 하셨는데? 그때 전화상이라는 그 전화기를 팔고 전화기를 관리 보수해주는 내가 와보니까 일종의 그런 거였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하는 가게 신촌 노타리에서 가게라고 하는데 보니까 근데 그게 실패돼가지고 직장을 나가시게 됐는데 그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청계천도 전부 그 판자촌이었고 뚝길이 있잖아요. 그럼 뚝길 밑에다가 집을 지은 거야. 뚝길 밑에다가? 밭논 있는 데서. 밭논에서 뚝길 높이만큼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럼 들어갈 적에는 지붕에 뚜껑을 만들어 놔가 뚜껑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그러면 비가 오면 위에는 루빙이라고. 비가 새가지고 책상에 물이 바가지를 갖다 놔야 되고 또 문 닫고 자가지고 연탄 깨서 먹어서 죽을 얘기를 몇 번씩 넘기고 또 학비가 아버지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학비가 문제가 되고 이런 시절이 좀 조금 과정 속에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던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를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학비도 못 낼 정도로. 네. 그랬을 때 우리 의원님의 그 심경이랄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나는 그만두고 예. 직장 다녀서 벌을까. 예.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도 했더니 뭔 소리 하느냐고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고 지원을 좀 했고, 거기서 이제 여기 이 신월동에 오게 된 동기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비가 와서 73년도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뚝까지 차버렸어, 비가. 물이. 그래서 다 모든 가재도가 모든 살림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때 서울시에서 여기다가 이 앞에 신곡시장 뒤에 신월 6동 현재 위치 뉴타운 예정자리요. 여기에다가 15평씩 불화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게 최초 들어오게 된 게 신월동을 그때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신월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월동에서는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돈벌이도 나름대로 괜찮게 하시고, 그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군에 갔다 와서 대학을 다시 대학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도 많았을 테고, 뭐라 해야 되나요?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어린 시절이라서 그렇게 크게 그 느낌을 크게 갖지는 못했고, 또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뭐 직장도 들어갔고, 뭐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고, 진짜 어려운 것은 대학을 가야겠다는 것이 너무 나한테는 간절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친구 소개 몇 살 때요? 기억이 안 나시나 지금? 25살. 막 군대 제대하고 와서. 친구 소개로?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신 거네? 소개팅을 하신 거야? 아니면 이렇게 동석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뭐 소개팅 그런 건 없고, 요즘요 그렇지. 그때는 이제 좋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같이 만나자. 자기 회사에, 모 회사의 관리과에 함께 있는 직원이었던 게 제 친구하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어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집요하게 물어봐야 돼요. 어디서 만난 기억은 좀 안 나는데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 말고 저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만났을 적에 참 이뻤어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야 돼. 이뻐야 돼. 그죠? 모든 게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좀 이뻤고, 또 이쁜 것만이 아니라 품성이 상당히 대화해보니까 고dat던 것 같아요. 품성이 그 나이에 좀 성숙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에피소드는 안 들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이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이 확 안 갔어요. 그래요? 꼭 결혼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호감이 있네, 괜찮네. 호감은 있었는데, 괜찮네, 호감이 있었는데, 깊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고 시험 끝나고 보자고 해가지고 내가 한 3개월 정도 만나다가 안 만났어요. 근데 그게 한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겨울이었어요. 만나자고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이 있나요? 회사로 서로 집에서 연락해 전화해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대방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대방역? 네, 회사가 그 근처니까 집사람. 회사 근처? 일단 가신 거네요? 겨울이었어요. 나는 이 동네 살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 겁니다. 계속 내리는 거예요. 낭만 있네. 무릎 이상까지 올 정도로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거의 못 다녔어요. 약속은 정해놓고. 이렇게 눈이 왔으니까 뭐 약속 다음으로 생각하겠지라고 나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허실 삼아서 한번 가보자.
그래가 여기서 개봉역까지 걸어갔어요. 이 무릎까지 차는 그러니까 뭐 차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개봉역 왜 갔냐? 열차. 네, 열차 전철 그거. 네. 그걸 타고 대방역을 이제 갔어요. 그때가 무려 2시간 반이 경과됐어요. 약속 시간이. 지났다고요? 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어깨치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내렸는데 보니까 대방역 출구 밖에 고가에서 발을 동동 하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비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안 내렸지. 그때다 보면서 이토록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그만큼 나를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반면에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를 발견하게 돼서 그때 더 본격적으로 제가 더 사귀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발을 동동거리고 딱 있을 때 의원님께서 딱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다렸냐? 아니 그런 기억은 아직 그 기억은 기억이 나지 안 나요? 않는데 너무 고마우니까 기다려준 것이 너무 고마움으로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그 뭐 덥석 손잡으면서 춥지 않았느냐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좀. 우리 의원님이 어떤 그 매력에 좀 끌리셨다고 하시던가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근데 매력에 끌린 것 같진 않아요. 그 사람. 그래도 왜 뭔가가 이렇게 좀 끌리니까 2시간 반이라고 아직까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요? 뭐에 끌려서 대화가 없구만 우리. 뭐에 대해서 대화가 좀 필요하시네. 대화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는데 당사자인 직접 나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요. 아직까지도? 아직도. 아직까지도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빨리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몰라도 잘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해봅니다. 어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흐르신 거예요? 2년 만에 결혼. 2년 만에? 2년 만에. 결혼을 2년 만에 하게 됐는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알 것 같아요 저는. 속도 위반이 돼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넘길 수 없어서 직장을 이제 정리하고.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또 2년이 딱 다서 또 결혼도 하시고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갓집에서 더 반대를 했어요. 왜요? 뭐 그때 당시에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었고 키가 크나 인물이 잘생겨. 그때 당시 잘생기셨는데 우리 그런 걸 많이 봤나 봐요. 그리고 또 뭐 직업이 틀스럽길 않아 이런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별로였거든. 그러니까 장인도 뭐 내가 가니까 벽을 바라보고 앉아버리더라고 돌아왔어. 아니 어떻게? 뭐 그래서 그걸 이겨냈지. 왜 집사람이 좋으니까 무릎 꿇고 내가 뒤에서 무슨 줄줄줄줄 얘기를 했지. 뭐 이름이 뭐고 고향이 어디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니 돌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밥상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중간에 또 설득해주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주 중요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설득돼가지고 2년 만에. 네, 왜냐면 참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그 사모님에 대한 고마움은 많이 알지만 이 속마음은 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좋은데 그거를 표현을 못해서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한국 남자의. 그러니까요. 우리 의장님도 아마 그러신 그 속에 속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맨날 혼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모님한테 그동안에 이제 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여보,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항상 빚을 지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쓰지는 못했지만 가슴속으로는 수십 번 사랑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말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2가지 질문 더 하고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실 경제 위기다 뭐 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지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테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의원님께서는. 제가 오늘 다니면서도 좀 서민들 살게 해달라, 장사 좀 되게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순간 답이 콱 막혔습니다. 예. 뭐라고 답을 해드려야 되나. 그때 저는 속으로 장사가 잘 되고 살아가는데 희망이 되려면은 그 지역의 생활 기반, 도시 기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사 오고자 하고 이쪽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유도를 해서 소비를 이끌어내고 그 소비가 서민에게 채워지고 소상인에게 채워지는 이런 순환적인 경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가 만들어내기는 한계입니다. 그건 한계입니다. 물론 저희가 서울시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죠. 이마트 내지는 대형 마트 입점은 500m 이상 간격을 두도록 그래서 재래시장 내지는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피부로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의 행사와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모이도록 유도하고 또 뭐 저희들이 직접 지난 추석에는 여러 우리 그 식구들하고 우리 민주당 여러 당직자들하고 같이 시장 가서 한 알에도 더 갈아주고 팔고 또 글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채워지기란 너무 장시간 경제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지나친 대기업 이주의 정책이 오늘의 현주소를 가져온 거고 이제는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중소상인들을 살려나가면서의 경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정부가 또 국회가 뛰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국회 쪽에도 저와 교류를 하는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민생 챙기는 부분에 현안에 국정감사하면서도 좀 주문을 줬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렇게 지나면 내년 좀 좋아지지 않느냐. 특히 건축 경기가 죽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그와 연관된 부분에서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마다 막 가슴 많이 아팠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뭐 우리 의원님이 살아온 일대기를 한번 쭉 이렇게 짚어봤는데 뭐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 할 일도 참 많으실 것 같고 또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일도 많으신 것 같은데 더욱더 뭐 지역은 물론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꼭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